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제가 파이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중국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도 있는데 파이 중문 전도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저께 올라온 글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한글화로 이제 바꾸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의 펜 박사와 니콜라스 박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 인터뷰가 해석상으로는 타일러 갤러거와의 인터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일러 갤러거가 누구인지가 이제 궁금하죠. 타일러 갤러거라는 사람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여기 링크드인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걸 자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CEO로 이제 역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타일러 갤러거의 회사를 이제 좀 조회를 해보면 미국의 그 비벌리 힐스나 이제 토론토, 런던 그리고 또 두바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 대체 자산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갈 에셋이라고 하는 CEO이면서 설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홈페이지인데요. 리갈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자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거 왜 디지털 암호화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이것을 게시를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귀금속, 골드바, 은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대체 자산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회사 소개 글에 보면 리걸 에셋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체 자산 회사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INC 5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20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이제 메인 거리에 여기에 리갈 에셋이라고 하는 여기 상호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러 갤러거와 파이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미디엄 글이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쭉 훑어보면 여기 중문 전도사에 나와 있던 글을 여기 이 글을 미디엄 글을 여기 중국 매체에서 같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좀 중문 번역에 좀 해석상으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지금 초기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권력과 그 가치가 소수의 손에 통합되는 것을 보았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인원들이 이러한 그 부를 가져갔고 그래서 많은 공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첫 페이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첫 인사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선 그 니콜라스 카칼리스랑 이제 청대어 팬 박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블록체인에 다가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요건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청대어 팬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칭다오 팬 박사나 이제 뭐 니콜라스 카칼리스나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다라고 돼 있고 칭다오 팬 박사 같은 경우는 보통의 연구 관심 분야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그리고 소셜 컴퓨팅,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가 이제 탈중앙화 경제수단의 결합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돼 있고, 니콜라스 카칼리스 박사는 그와 반대로 블록체인과 연관된 평생 동안 본인은 기술자로서 이제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MS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그 대학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부서에서 블록체인 클래스와 관련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그 이 두 박사들에게 좋지 않은 이제 시점도 있다. 이러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무엇이 당신을 지금까지 버티게 하고 그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일단 청대펜 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선은 가장 직면한 문제는, 가장 큰 과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가능한 KY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3,500만 명에 달하는 파이 개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이제 그 확장 가능하고 저렴한 KYC 대안은 없었다. 이 KYC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는 이제 어비진 계정이나 뭐 다계정들, 뭐 사용자 위험을 식별하고, 사용자가 이제 이 본인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파이 KYC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 개발을 진행을 했고, AI가 이제 검증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검증 방식도 있는데, AI가 이제 KYC를 검증하는 것은 이미지 처리나 위조 아이디를 감지하는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검증하는 방식은 해당 그 KYC를 제출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는 이제 커뮤니티 자체 KYC 구성원으로서도 이제 소싱이 되게끔 하고 있다. 어찌됐건 현재 지금 KYC 솔루션의 이제 대규모 확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시급한 그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KYC 솔루션이 파이 네트워크의 공정성, 포괄성, 그리고 접근성을 약속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본인들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회사가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과대 광고, 그리고 이제 유저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투자 심리를 이제 자극시키고 이런 식으로 유입을 했지만, 이러한 것은 한시적인 효과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변화하고 시장 심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기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단기적인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과 인내를 들일 수 있도록 이제 공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성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치적인 부분을 제한을 명확히 해주고, 해당 토큰이나 해당 코인에 대한 진정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일반적으로 그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흥분되게 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스템이 일반적인 법정 화폐를 이제 그 대신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이러한 것이 집단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것을 달성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웹3 세계가 더욱더 확고하게 이동됨에 따라 기존에는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일방적인 일단 소스처를 중앙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방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유저 간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정보를 주고 받음에 따라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웹3 세계도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달아서 블록체인도 같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니콜라스 박사는 스마트 머니가 이제는 금융 기능까지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예로 이제 이 큰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유용한 사례 연구를 생성을 할 수 있다. 또는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가 될 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지금 이 혁명의 이 가상화폐로서의 것을 봤을 때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세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로 토큰 분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큰 분배가 분배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진입 장벽이 또한 높거나 또는 이제 가치 포착 메커니즘보다는 분산 시스템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일단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이제 토크노믹스에 대한 분배가 높게 되기 때문에 토큰 분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체 토큰 발행량 중에 무려 80%를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여를 통해 가지고 법정 화폐를 지불할 필요도 없이 파일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이제 어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장비나 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했지만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는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번개 표시를 클릭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나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것을 가지고 3,500만 명의 커뮤니티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이 됐다. 세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개발자들의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할 필요성이 없다. 블록체인 경험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후죽순 나오는 것이 좀 주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그 이제 위험 사항에 대한 부분과 좀 공통된 내용인데요. 초기의 암호화폐들이 앞서 말했다시피 많은 이제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파이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일단 뭐 암호화폐 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개방된 P2P 분산 금융 시스템을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말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재 많은 그 코인들이 이제 토큰이나 코인들이 우후죽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교환 매체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 중에는 가격 변동성이나 사용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그 뭐 각각의 이제 뭐 각 회사들마다 또는 이제 각각의 기관들마다의 본인들만의 이제 코인들이나 토큰들을 발행은 하고 있지만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 유용성에 대한 폭 자체가 일단 좁기 때문에 다양하게 널리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깨고 많이 이제 유용성의 확대를 통해서 또는 가격의 안정성을 통해 가지고 널리 사용하게 하고 생태계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마이닝 프로토콜보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를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일론 머스크가 크게 좀 한 몫을 했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고성능 에너지 장비가 또 아니라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모바일로 이제 채굴하는 것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일종의 이제 그 현재 정책 및 규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준수하고 향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한 이제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기반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화에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 피해 보호 정책 그런 대안 마련 뭐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을 이제 법적으로 확고히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의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그리고 친화적인 디자인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일단은 뭐 주요 내용들은 뭐 딱히 크게 뭐 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파이 네트워크를 돌려서 이제 현재 블록체인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것들을 칭다오펜 박사, 니콜라스 박사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무리로 일단 빨리 저 KYC 좀 통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 좀 뭐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뭐 물론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빨리 좀 KYC라는 게 좀 통과가 돼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